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매도자들 4억 5억 낮춰서 파느니 차라리 나 안 팔래 매물 회수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상대로 규제 완화가 나오고 매물이 줄었다. 사람들이 안 판다.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현장은 과연 어떤지, 실제로 과연 어떤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어떤 마음가짐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도자 헐값에 팔기보다는 추가 규제 완화, 시장 회복세 지켜보겠다. 매물 회수, 전문가 규제 완화에도 당분간 하락세 지속될 것. 지금은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시겠죠. 참고로 여러분, 이미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채널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론 이걸 제가 왜 굳이 얘기하는지 이해 못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일단 저는 제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영상을 만들 겁니다. 왜냐면 그 모든 분들이 합쳐져서 제 영상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항상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 이런 말에 굉장히 좀 많이 좀 납득이 되실 거예요. 금리,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러시아 전쟁,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수가 없고 하락할 거고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제 영상을 보는 짧은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되는데요. 누가 맞다 틀리다라는 생각을 잠깐만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맞다라는 걸 설득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누가 맞다 틀리다는 생각을 잠깐 비워보세요. 제 영상을 보는 동안만이라도 지금 보시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상승할 때 있죠. 지난 5년 동안에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채널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더 잘하려고 과욕을 냈던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 채널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여러분? 너보다, 저보다 큰 채널이 굉장히, 당연하죠, 여러분. 저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응원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해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시장을 맞췄다, 제대로 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무슨 뜻이냐? 제 어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전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제 설명이 맞는 것처럼 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락할 때는 하락론자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시는 건데,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의 특성과 이 바닥의 특성상 안 들리셨던 게 맞고, 안 들리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도, 저도 미래는 몰라요. 제대로 맞춘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직원분한테 부탁을 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못 맞췄어요. 왜냐면 맞추려면은 러시아 전쟁 터지는 거랑 파월이 말을 바꾸고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를 다 맞췄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지에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맞춘 다음에 부동산 시장까지 맞췄어야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두 가지 이론 갖다 맞출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전망도 누가 맞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의견에 불과한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하락한다, 폭락한다, 내가 맞았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그분들을 듣지 마세요, 아니에요, 엉터리요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지금 제가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저는 굉장히 인정받는 어떤 전문가 대우를 받았어요. 제 의견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 진짜 장점은 그게 아니라 제가 예측한 대로 베팅을 하고 투자 수익을 통해서 제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 그게 제 자랑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전망을 저한테 엄청나게 기대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늘 지금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투자 대상을 찾아 헤맸거든요. 돈이 없이도. 제가 돈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누가 돈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돈 없이 시작을 해서 남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남들이 다음에 갈 수도 있는데 갈 곳이 아니라
갈 수도 있는 곳을 가서 베팅을 했는데 시장이 운이 좋게 그에 맞게 따라줬죠. 수년 동안. 그 와중에 지역 순서까지 차곡차곡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았는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고 제가 주제에 넘게 감사 이메일, 감사 편지, 손편지,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받을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연히 반대로 갔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죄송하고. 그런데 아마 그분들의 똑같은 반응이 다른 쪽으로 가 있을 건데 그 의견에도 끝이 있고 제 의견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은 못 맞춰요, 여러분. 제가 못 맞춘 게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제 얘기가 들리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맞습니다. 제 영상을 보세요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분들도 미래를 맞추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락론자, 폭락론자 분들은 양심껏 진짜 그렇게 믿으신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세요, 거의. 그러면 실력이 없어요. 부동산은 사고팔고를 많이 해야 실력이 들어요. 아니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을 건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거래하면서 얼마나 많은 돌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거래 하나 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챙기시잖아요. 그걸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부동산 전망을 잘 알고 시장 전망을 잘 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하락론자, 폭락론자는 많은 거래를 할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신뢰를 못 하거든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 맞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무 몰입되지 마라.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제가 미래를 맞추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았듯이 그분들도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미디어의 특성상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의 특성상 그분들에게 주목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분들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항상 그 포지션이 있거든요. 약간 메시아 같은. 그게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것 뿐이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이거 저는 인정 못 하겠는데요. 현장 나가보세요. 아직도 엉망이에요. 전세도 안 나가는데요. 팔고 싶어서 내놨다가 전세도 안 나가요. 이건 이제 비과세 아니면 양도세, 중과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던져요, 여러분. 지금 전세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완화가 돼서 물건을 집어넣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다니신 분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뭐 매물을 걷어들여서 급매물은 호가를 다시 올렸다? 제가 지금 연락하는 단지가 정말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그래요. 저 혼자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저희가 봤던 그 급매물 들어간데 거의 없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규제 완화되고 나서 사장님들이 전화나 문자를 돌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도 좀 연락이 왔거든요. 이 매물 출발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정리가 됐겠지. 제가 봤을 때 규제 완화가 됐다고 지금 시장이 반전하거나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상한 게 이거예요. 일시적 이가구, 비과세 매물이나 다주택자가 던지는 매물이 분명히 많거든요.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분들은 많이 안 던져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 급매는 1가구 1주택은 전 없었어요. 저는 한 분도 없었어요. 자기 집 던지고 나가는 분은 안 계셨어요. 거의 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아니면 공포에 실렸거나 아니면은 비과세. 1가구 2주택.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됐다고 안 파는 게 아니라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멘탈 나갔어요. 지금은 팔기만 하면 좋겠다가 된 거예요. 사람이 제가 2년 정도 못 판 매물이 있었거든요. 2년? 말이 2년이지 적극적으로 판 건 2년은 아니지만 2년 동안 내놨었거든요. 사주기만 하면 저래요. 이거는 저는 통계적으로 어떨진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현장은 의미가 없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어설픈 호가에 내놔서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던 매물이 들어간 거지 급매는 그대로 있어요. 자, 여러분 급매가 있어요. 던지는 매물이에요. 10억짜리 매물인데 7억에 내놨어요. 압도적으로 혼자 싸요. 네이버에는 7억 5천 8억 돼 있겠지만 7억이 돼요. 그분이 요번에 규제지역 풀렸다고 매물을 회수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7억에 내놨는데요? 급하니까. 나 진짜 팔아야 되니까.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 이유가 없어져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이 그 매물을 걷어들이려면은 다시 시장이 사람이 들어오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 그분에게 콜이 가야 돼요.
사장님 문의가 많이 오는데 파실 거예요? 출발되는 거예요? 이거 출발되는 거 맞아요? 그 사람이 2명만 겹쳐도 매물을 걷어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제가 연락해 봤으니까. 그 수많은 곳들을. 전 요새 약간 많이 보는 데가 성남이랑 안양 쪽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감을 못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반등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그대로 좀 나눠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국제금융위기 때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작이 나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고 중간에 몇 년 동안은 정말 2번 다시는 부동산으로 깝치지 않을 테니까 나가기만 해달라. 그러니까 원전, 그러니까 내 본전만 달라. 제발 진짜 내가 무릎 꿇고, 그러니까 그 간절함. 무릎을 꿇고 빌 테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세요 하고 엉엉 운 적이 있어요. 하우스포 책 읽고도 울었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시장의 반등을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요만한 반응, 요만한 기사, 요만한 희망 한 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메시아처럼.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날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는 반등은 반등이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다시 바뀌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프상, 시세상 반등이에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지금 급히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대 낙폭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싸게 팔렸던 매물에서 중간 가격까지만 올라오면 돼요. 그게 바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0억짜리가 6억까지 내려갔다가 7억, 8억까지 회복되면은 2억이 상승했는데 그게 상승세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선 그렇고 베스트 케이스가 10억짜리가 7억, 6억까지 갔다가 10억까지 다시 원상복구되는 건데 공급이 없는 지역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시기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뭘 노리는 게 맞느냐? 이건 제 경험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규제가 풀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규제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나중에 시장 꺾이면 장난 아니다. 진짜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체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라. 근데 그때 제가 금리를 이렇게 올릴 줄은 몰랐죠. 이 속력으로 이렇게 올려서 대출을 받는 전세 임차인 분들이 힘들어질 줄은 몰랐죠. 예전에도 전세자금 대출, 이 전세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안 써서 괜찮았거든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던 분들이 힘들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제가 이 얘기해도 이해를 안 해주시겠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 전세 가격이 폭등했거나 아니면 전세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가 안 내려가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로 내놨다가 안 된 분들이 전세로 공급을 해주면서 전세는 근데 또 수요가 줄었거든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임의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집을 팔아야 될 분들이 못 팔고 전세를 내놓는데 전세 계약을 하실 분들은 금리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세 가격이 2년 동안에 거의 2배 급등을 했어요. 전세가가 급등한 데다가 금리가 2배로 늘었어요. 그 와중에 전세 공급이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월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특이한 상황은 맞아요. 이건 사전에 어떻게 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급은 여전히 안 맞아요. 왜냐면 월세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가 피해보기 싫으니까 규제를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규제를 쭉 풀면은 규제 풀면서 반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규제 풀었다고 반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대세적으로 유동성이나 아니면 수급이 안 맞아서 특히 수급이 안 맞아서 가격 반등이 일어나면 그 타이밍에 유동성이 들어오면 제일 무섭겠죠? 2013년도, 2015년 요때 지역별로 그런 적이 있어요. 약간 시세가 움직이는데 수급이 안 맞아서 전세를 못 구해서 매매를 하는데 그 유동성이 껴들은 고양시 일부 부분에서 저는 그거 느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그 와중에, 그죠? 그 올라가는 와중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문제는 보세요. 이 시세가 꺾였는데 규제가 많으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거꾸로도 시세가 반등해서 수급이 안 맞아서 반등할 때도 여러분 지금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임대차 시장에 진작에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의외로 매매 시장을 파괴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지는 지켜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맞춘다고 얘기하나 보니 저 더 웃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맞춰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데이터를 가지고 맞춘 사람은 없어요. 부동산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결정권자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규제가 풀려 있어야 나중에 시장이 움직여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나중에 수급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움직일 때 장애 장치를 제거하는 상황인 거지. 이거 가지고 반등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꾸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08년도 이후로 지옥을 맛봤기 때문에 적당히 하거든요. 지금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이 보지만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번 규제 완화 갔다가 반등? 제가 영상에서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지금 시장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눌려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정도 규제 완화 갔다가 반등할 거였으면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시장이 아니라 추후에 수급을 통한 또는 수급 다음에 유동성을 통한 시장의 움직임 때 시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다. 이걸 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좀 안 좋아지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